안녕하세요, 재생불가입니다. 오늘은 3월의 설악산보다 더 아름답다는 주작공룡을 다녀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소송문에서 출발합니다. 등산을 시작하자마자 10분도 안 돼서 바위에 호치 케이스가 박혀있는 암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헤드랜턴에 의존해가지고 올라가는 등산 코스인데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암릉이 나오니까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뒤에 설명에 나오겠지만 동봉을 오르는 동안 제가 앞사람을 정신없이 쫓아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동봉에 도착했을 때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암흑 속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동봉에서는 너무 어두운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빠르게 서봉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쌀벌한 묶고 붙어있네요. 다른 산타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부분 여기서는 서봉에서 일출을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출 시간에 맞춰서 서봉에 도착할 거라 예상을 했는데 막상 서봉에 도착해 보니까 너무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도착해가지고 역시 동봉만큼이나 서봉도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산객들의 불빛에 약간씩 보이는 진달래와 저 멀리 남해 마을 불빛들이 조금 위화를 주긴 했습니다. 서봉에서 그렇게 아무것도 못 본 상태로 이제 하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해가 뜨고 있습니다. 여명 6시쯤 돼서 멀리 여명이 밝아오니까 그때서야 이쁘네요. 남해의 풍경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명이 밝아오는 속에 보이는 남해의 풍경이 꽤 인상적이었는데요. 하지만은 등로가 아직까지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여가지고 이제 시작되는 서봉에서의 하산길이 생각보다 난이도가 꽤 컸습니다. 영상이 잘 안 나오는데 완전 수직 낙하에 닿고 내리는 것도 없습니다. 와, 겨우 몇십 미터 내려오는데 죽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서봉의 하산길이 끝난 후에 이제서야 남해의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이제 막 뜨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 멀리 보이는 풍경들 자체가 조금씩 햇빛에 물들기 시작했고 등로도 제대로 보이면서 제가 서 있는 위치에 진달래 꽃들이 정말 이쁘게 보이더군요. 사실 여기 서서 본 진달래가 지금 덕룡산에서 본 진달래 중에 제일 이쁜 코스였습니다. 붉게 물든 진달래가 너무 이쁘게 보여가지고 지금까지 힘들었던 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냥 무작정 진달래밭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와, 여기 진달래 진짜 이쁘네요. 와. 나중에 주작공룡을 넘으면서 본 진달래도 정말 이쁘긴 했지만요. 이때 걸으면서 본 진달래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해가 뜨면서 보여주는 진달래 색깔이 낮에 보는 진달래 색깔과는 너무나 다른 선명한 붉은색을 띠고 있어가지고 그 붉은색을 말로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오늘이 3월 31일인데 네, 진달래는 여기가 진짜 절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속에 나타나는 이 진달래 색깔은 제가 눈으로 본 진달래 색깔의 10분의 1도 표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색깔 자체가 정말 황홀한 붉은빛을 띤 진달래 색깔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던 진달래 능선을 이렇게 따라 넘어가니 많은 사진사분들이 일출 사진을 찍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보는 일출이 꽤 굉장히 인상적이긴 했습니다. 작전 소량까지 2.9km 나왔습니다. 이제 그 능선길을 좀 걷고 있으니까 좀 살 것 같은데요. 오늘 일출은 꽝인 것 같습니다. 보통 다른 분들은 서봉에서 일출을 보시던데 저희가 산행을 빨리 한 건지 서봉에도 너무 일찍 도착해가지고 지금 이 정도 구간에서 해가 뜨고 있는데요. 오늘 평선 쪽에 방무가 좀 많이 껴가지고 일출 자체는 이쁘게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능선길 걸으니까 살 것 같네요. 와, 그 어두운 새벽에 수직으로 낙하하는 듯한 그 절벽길을 내려오려니까 죽을 것 같았습니다. 주작 능선을 타시는 분들은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난이도가 좀 꽤 있습니다. 내리막이나 오르막이나 각도가 굉장히 급박해 가지고 이게 안전장치가 거의 호스케이스랑 밧줄이 있긴 한데 있어도 좀 살 떨립니다. 저같이 쫄보는 그거 믿고 산 타는 게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느리게 타긴 했는데 다른 분들 일단 먼저 앞세워서 탔습니다.
제가 앞장서기 시작하면은 길도 그렇지만은 그 내리막길 도저히 못 내려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분 산 탈 때 최대 바짝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려고 최대한 속도를 내다 보니까 오늘 산을 좀 빨리 타게 됐네요. 제가 듣기로는 이날 제가 산행하는 코스에서 봉우리가 50개가 넘는 거로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덕룡산에서 제가 20개 정도의 봉우리를 넘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남았는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아까 봤던 진달래 계곡을 빠져나오니까 길이 꽤 평탄하고 흙길이어가지고 정말 걷기 편했습니다. 오늘 타고 넘어온 봉우리들인데요. 사실 저 봉우리 뒤편으로 굉장히 우르락 내리락하는 봉우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 봉우리가 가리고 있네요. 그리고 아까 저기 저 봉우리가 사진사 진사님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입니다. 저기가 이쁘긴 이뻤습니다. 진달래도 되게 많이 펴 있어가지고요. 가다가 자꾸 멈추서 뒤돌아보게 되는 풍경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새벽 풍경이 굉장히 고요하고 이쁩니다. 지금 방무가 많이 껴가지고 지평선 쪽이 안 보이긴 하는데 덕룡산의 힘든 구간을 넘고 나니까 이제서야 주위의 풍경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일출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남의 아름다운 풍경 자체가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시야가 그렇게 깨끗한 편이 아니어가지고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은 그 나름대로 운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주작산 이제 머리 부분이고요. 이제 제가 갈 주작 그 능선길입니다. 쭉 가면 오소재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남쪽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나무들이 초록색이 많이 올라왔네요. 저희 서울 지방은 아직까지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정말 초록색이 이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산수유도 이제 다 졌죠. 망가지는 모습입니다. 산수유가 아니라 동백이었네요. 동백도 이제 다 졌습니다. 여지없이 이제 또 자꾸 올라갈 밧줄들이 나옵니다. 그래도 풍경은 정말 이쁩니다. 제가 듣기로는 덕룡산하고 주작공룡능선 길 자체가 그렇게 찾기 쉬운 편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암릉을 타고 넘다 보면은 길이 굉장히 헷갈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앞사람들을 쫓아가느라고 빠르게 걷다 보니까 대장님들하고 선두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봉우리들을 타고 넘어보니까 길 자체가 그렇게 등로를 이탈할 정도로 어렵게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은 이정표들이 생겼고 또 안전장치들도 많이 추가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겁먹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걷다가 보니까 그 산악회 대장님들하고 같이 걷게 되었는데요. 그 두 분도 사실은 이쪽 주작산은 처음 오시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번 종주에서 주작산 정상에 꼭 다녀오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주작산 정상이 그렇게 크게 가봐야 할 장소라고 생각되지 않아가지고 건너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 앞에 보이는 저 등선들이 제가 갈 주작산의 암릉들입니다. 영상으로는 조그맣게 나와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어마어마한 그 바위들 버티고 있죠. 덕룡산이 거의 끝나가는 부분에서 주작 공룡 능선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능선들을 보고 있으니까 정말 설악산의 공룡 능선을 바라보는 것처럼 꽤 울퉁불퉁한 모습들이 남성미를 과시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설악산의 그 공룡 능선과 비교하면은 주작 공룡 능선 자체는 굉장히 아기자기한 느낌이었습니다. 설악산 자체가 아무래도 선이 굵은 산이다 보니까 주작능선을 거기에 비교하면은 꽤 아기자기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미친 이정표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엄청난 많은 이정표가 붙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놀래더라고요.
주작공룡능선에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고 계셨는데 밑에서 쳐다볼 때는 그 이유를 몰랐는데 막상 올라서서 보니까 그 이유가 선명하게 드러나더군요. 주작공룡능선은 산을 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데 산행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사진 찍느라고 소비하는 시간도 많아가지고 그렇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영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 주작공룡능선의 아름다움이 잘 나타나진 않았지만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작공룡능선은 정말 힘든 코스긴 한데 사실 조금만 걷다 보면은 정말 제가 어디 있는지 무아지경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왜냐면은 공룡능선 자체에 힘든 것도 있지만은 진달래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 귀한 개석하고 어울리는 진달래를 보다 보면 어디쯤 있는지 위치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바위들이 너무 멋있습니다. 바위들하고 꽃하고 어울려가지고 풍경 자체가 너무 이쁘네요. 주작공룡능선이 주는 황홀경은 주작공룡능선의 그 암릉뿐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피어있는 진달래가 어우러져 가지고 너무 이쁘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주작공룡능선의 풍경들을 계속 보다가 보면은 나중에 말미쯤 되면은 주작공룡능선의 감흥이 조금씩 줄어들기는 합니다. 아마 그게 주작공룡능선 타는 사람들의 단점일 겁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풍경 자체도 너무 익숙해지면은 이제는 느낄 수 있는 감정 자체도 다 소비해버려서 체력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완전히 이제 바닥을 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보다 먼저 가신 한 분 저분일 거예요 아마. 저분. 네. 저분 끊임없이 혼자서 가시죠. 제가 산행한 날이 3월 말일이었는데 이날 날씨 자체가 완전 여름 날씨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날 날씨가 더운 게 힘든 게 아니고 사실은 네 발로 산행을 해야 된다는 게 힘들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장갑을 끼고 산행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네 발로 걸어 다녀야 되는 산행 코스여가지고 산행 자체를 찍기가 꽤 힘들었습니다. 이날은 손과 발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각 봉우리를 넘을 때마다 엉덩이로 다 쓸고 넘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은 산 봉우리 정상에 올라섰을 때만 그 풍경들을 감상하면서 영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길은 여기고 못 내려가나? 빨리 하산하시게요? 거기 서셔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아니 제가 이날 산행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남해의 아름다운 풍경을 제대로 감상 못했다는 겁니다. 지평선 쪽에 미세먼지가 너무 많이 껴 있어가지고 원래는 남해 앞바다를 생각하면은 하늘과 바다가 잘 구분이 안 되는 그 푸른색으로 물든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날은 뿌옇게 물든 지평선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날 진달래를 원 없이 봤기 때문에 하나를 못 본 대신에 다른 하나를 원 없이 보는 거로 만족하는 산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작산 내리막길은 굉장히 좋네요. 오소재까지 이런 길이 이어지나 봅니다. 작전소령을 지나면은 오소재가 나타나는데 오소재는 약수가 흐르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물 보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소재 약수터에서 깜짝 놀란 게 보통 약수물 하면은 졸졸졸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오소재 약수물은 콸콸 나오다 못해 넘치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오소재 약수터가 워낙 유명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분들이 차를 끌고 약수통을 몇 개씩 들고 오셨더라고요. 물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순서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물 받는 대로 다 채울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오소재에서 잠시 쉬면서 약수터 들려가지고 물 보충하고요. 점심도 먹었습니다. 점심 하기에는 좀 이른 시간이었는데 그냥 뭐 대충 아점으로 먹었습니다. 근데 여기 약수터가 되게 유명한가 봐요. 많은 분들이 차를 타고서 물통을 들고서 여기 약수 들어오시네요. 약수통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끊임없이 들어오고요. 저도 뭐 물을 떠가지고 좀 마셔봤는데 물맛은 뭐 특별히 제가 잘 못 느껴서 뭐 좋은 약수터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주작산에서 정말 주작공룡의 뜨거운 맛을 좀 제대로 보고 이제 천천히 두륜산 올라가고 있는데
두른산은 그렇게까지 험하지 않다고 하니까 좀 여유있게 가보겠습니다. 그 앞에 두 대장님이 길을 잘못 뜨는 바람에 주작산을 가지 않고 그냥 주작공룡을 탔는데요. 원래 저의 의도는 주작공룡만 타는 거였기 때문에 주작산 제대로 못 본 거는 뭐 크게 상관없는데 두 분은 되게 아쉬워하시네요. 지금 걷다가 주위 좀 둘러보니까 온통 여긴 초록색이네요. 이게 와 진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뭐 숲이 완전 다른 신세계 같습니다. 이게 여기 해남이 아무리 따뜻해도 이렇게 나무가 푸를 수가 있나요? 신기합니다. 지금 느끼는 느낌이 뭐냐면은 온실에 들어와 가지고 열대우림 나무들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입니다. 오심제까지 올라가는 길은 경사 자체가 굉장히 만만해 가지고 그렇게 힘든 산행은 아니었는데 주작공룡선을 타고 나서 그런지 체력적으로 꽤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이제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는 낮 시간이다 보니까 갈증도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약수터에서 물을 충분히 마시고 여유 있게 식사를 하고 왔는데도 오심제 도착할 때쯤이니까 거의 입안이 바짝바짝 말라 들어갔습니다. 지금 노순봉 800m 앞인데요. 이제 봉우리 나올 때마다 지긋지긋합니다. 봉우리 그만 봤으면 좋겠네요. 노순봉에서 보이는 풍경입니다. 진짜 어마무시하네요. 두륜산에 오르면서부터는 풍경에 대한 욕심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이미 주작공룡선에서 충분하게 이쁜 풍경들을 많이 봤을 뿐만 아니라 진짜 멋있네요. 지치기도 해서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가련보입니다. 오심제로 오르면서부터 몸이 이미 지쳤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노순봉에 오르니까 완전히 의무감으로 지금 산을 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몸 자체가 이미 지치기도 했지만은 봉우리를 3개나 넘어야 되는데 그 봉우리들 하나하나가 그렇게 낮은 구간이 아니더라고요. 주작공룡은 산 자체가 험하다고는 하지만은 높이가 400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르내리는 그 높이만 따지면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두륜산은 산 자체가 700m급이기 때문에 꽤 높은 봉우리들이 3개나 있습니다. 그 봉우리들 간의 이동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가련봉에서 두륜봉으로 이동하는 구간은 급격하게 내려갔다가 또 다시 치고 올라가는 구간이었습니다. 저는 두륜산이라고 해서 두륜봉이 정상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가련봉이 정상이고 두륜봉은 더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두륜봉 정상에 가까워지면서 구름다리가 나타났습니다. 천연 구름다리인데 그냥 평상시 산행이었다면 굉장히 이쁜 모습이었을 텐데 이날은 몸이 지쳐버리니까 별 감흥 없이 지나치게 되더라고요. 두륜봉 정상에 섰을 때는 산 정상에 왔다는 느낌보다는 이제 드디어 산행이 끝났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구간을 다 돌았다고 생각하니까 마지막으로 남은 해남의 그 땅끝 풍경들이 너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하산을 시작합니다. 대흥사까지 2km. 내려오는 길이 쉽지가 않네요. 그 너덜지대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제 좀 편한 길 나와서 여유있게 대흥사까지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산행에서 들은 얘기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3월달에 설악공룡능선보다 지금의 주작공룡능선 자체가 훨씬 아름답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주작공룡능선을 끝내시고 나오신 분들이 다 같이 하는 얘기가 설악공룡능선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다고 느끼셨답니다. 물론 저도 이 이야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게 설악공룡보다 주작공룡이 더 힘들었다고 느끼는 이유가 주작공룡능선은 끊임없이 오르내리는 게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다리에 힘이 빠질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쫄보라서 주작공룡능선 타는 것 자체를 굉장히 무서워했는데요. 사실은 저 같은 쫄보도 충분히 넘고 그 풍경을 감상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렵지 않은 코스였습니다.
다른 분들의 얘기로는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은 이정표와 안전장치들이 생겼다고 하니 내년이 되면 더 쉬운 산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쫄보라서 많이 쫄고 시작했지만 큰 기쁨을 얻고 온 산행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